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좀 크게 사실 시장을 확 떨어뜨릴 정도 대형 뉴스가 나왔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인플레이션 이슈가 미국에서 크게 불거졌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증시 움직였던 종목들 타켓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 공급망 문제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향후 실적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를 움직인 시황 재료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뉴스가 계속해서 작동이 됐다라는 거 이제 투자들에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확진자 추이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딱 그 재료만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수 매도 강약 조절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일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수치가 확 줄어든다든가 확 늘어날 때마다 이제 수급에 좀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 확진자가 또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한 그 일부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국발 재료들이 은근히 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일부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가 거래 정지됐다더라. 물론 이제 반대되는 재료도 있었죠. 지금 헝다가 어떻게든 계속 자금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긍정적인 재료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일부 부동산 업체의 거래 중지 그리고 오늘 또 하필이면 항생 지수가 홍콩 증시가 또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이 향후에 경기 부양을 은근히 기대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경기 관련해서 영향을 좀 받았다. 그 증시 부진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다.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근데 지금 저 리커창의 발언으로 봐서는 별다른 어떤 부양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 요게 이제 또 좀 부담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매수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매수한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시호가 전까지는 소폭 200억 정도 순매수였거든요. 근데 동시호가 후에 이제 매도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매도는 매도잖아요. 예, 양시장 동반 매도를 했고, 또 전기전자를 매수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팔고 하이닉스는 사고 약간 좀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지탱해 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수급 구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자금 쏠림, 게임, 메타버스 이런 종목군들이 또 선별적으로 골라서 움직이고 엔터주는 좀 하락했지만 어쨌든 워낙 거래량 거래 대금이 게임 메타버스 이거 관련돼서 이쪽으로도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의 수급이 돌지 않는 그런 구도가 이제 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내일이 또 중요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세게 반등이 나와서 하락했던 기간을 3일 만에 다 복원시키면서 굉장히 좀 센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3일째 밀렸죠. 특히 이제 이틀 동안은 꼬리보다 이제 몸통이 훨씬 더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매도 강도가 굉장히 세게 돌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이틀 정도 하락하면 이제 좀 괜찮아진 장에서는 좀 반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3일째 하락한 꼴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내일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2,900포인트 지지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지지선을 테스트하게 되면 그게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일장, 금요일장에서는 이제 저선을 좀 가지 않고 현재 구간 정도에서 좀 반등 시도가 한번 세게 나와서 돌리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는 3,000포인트가 저항이 돼버린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눌렀다가 또 하루 이틀 만에 저걸 또 뒤집는 그런 센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번 주에 좀 욕심을 내면 주 초반 분위기를 이어서 주중에 한 3,050까지 한번 밀고 나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좀 투자들이 아직 시장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돌리지 못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기관이 좀 팔았고 기관은 아마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금융투자가 점차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투신권이 좀 오늘 많이 팔았죠. 그래서 기관 쪽은 전체적으로 다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동시효과 전까지는 200억 순매수였다가 한 500억 순매도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동시효과에만 한 700억 정도 이제 매도가 나왔고 또 코스닥은 이틀 동안 한 2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평소에 외국인들 매매하는 거 봐서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순매수로 코스닥이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팔긴 했지만 저 매도 대부분이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게임, 엔터,
뭐 이쪽에 매도가 좀 집중되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매도 보여지는 거 대비 이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긴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면 소량이라도 다른 업종도 매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상승 종목이 늘어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금요일장에서의 어떤 수급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으로 보면 그 뭐 철강 쪽 매도, 그다음 매수는 전기전자,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업종은 매수, 은행은 매수, 운수창고 매수.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비롯한 운수장비, 철강, 화학 이쪽은 또 이제 매도가 나죠.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조합이 전기전자, 철강, 화학, 운수장비, 은행이거든요. 금융. 근데 지금 그 중에서 전기전자 빼고는 다 매도였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이 매도 1위고 나오면 이게 시황이 이렇게 좋은 장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일부 업종에서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구도에서는 이렇게 좀 확신이 있는,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좀 시장이 좀 매도가 센 장이라기보다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예, 그리고 이제 특정 종목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그쪽으로 좀 몰려다니는, 예, 그런 어떤, 보통 우리가 이제 깡패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몰려서 다니는 거지. 그런 장이 좀 만들어진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인데 단알이 1조 원이 거래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비덴트가 거의 7천억 원 정도 거래대금 나왔거든요. 삼성전자는 어제하고 뭐 거래대금 엄청나게 차이 난 건 아닌데 다날하고 비덴트 같은 경우는 뭐 평소에 저런 거래대금이 나올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조 7천억이 저 중형주급 코스닥에 있는 중형주급 두 개에서만 나왔거든요. 근데 저게 보시다시피 22% 올라가고 30%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서 쫓아가면서 매수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터진 게 아니라 붙으면서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서는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딴 거 팔고 절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수급 구도가 여전히 좀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서 다른 종목이 움직이기는 조금 버거운, 예,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이후 포인트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의 특성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좀 강세 보이는 종목들을 좀 파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장단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좋게 보면 이거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좀 균형을 맞춰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런 쪽으로만 본다라면 긍정적.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보면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면 저것 시가총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력도 커졌는데 그게 확 빠져버리면 시장 전체 분위기를 확 깨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는 거가 반가운 게 아니라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움직임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금요일 정도, 특히 코스닥을 계속 매수하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틀이야 뭐 그냥 중간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뭐 특정 종목군 팔면 이틀 팔 수도 있지 이렇게 되지만 3일 넘어가면 이거 뭔가 바뀌나 보다 외국인들 사이클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수급 구도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융투자 그 매수가 언제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 금융투자는 12월에 매수를 계속해요. 제가 이제 그 지난 주말 방송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이제 연말 되면 매수를 한다, 이제 배당 때문에. 근데 최근에 3년을 보면 작년도에는 11월 마지막 날부터 매수가 들어왔고 2019년은 제 기억으로 11월 16일부터 매수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는 11월 12일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2018년, 2019년은 날짜가 서로 바뀔 수도 있는데 제 기억은 하여튼 2019년은 11월 16일, 그다음에 2018년은 11월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매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배당 받으러 들어오겠지 이렇게 이제 장담은 못하지만 보통 통계적으로는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 벌써 이제 20일 향해서 가니까 이제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로 붙기 시작하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수급에서 매수 수급이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지금 같은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라면 그런 구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언제 붙이는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하락인데, 그러니까 유가가 오늘 빠졌고 내일장에서도 만약에 추가로 빠지면 지금 미국에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그 우리나라 해가지고 비축이 좀 방출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국제가 잡으려고 이게 이제 오펙에 좀 압박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격 지배를 갖는 게 좋은데 이게 수요자들이 가격 지배를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쪽에도 좀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빠지면 지금 만약에 뭐 수요가 딸려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이 되면서 또 이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 오늘 미증시에서 요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 주도주 구도인데 지금 뭐 압도적이죠. 엔터주는 조금 균열이 확실히 생긴 것 같고 그러다 갑자기 한 번씩 세게 올리긴 하지만 등락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게임주는 아직까지는 위로 움직이는 힘이 조금 더 강하긴 하죠. 근데 외국인들이 좀 종목들별로 매도 강도를 높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서 다른 업종 쪽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뀌는 순간 그쪽이 탄력이 확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급 구도가 지금 상태가 고정이 되는지 바뀌는지 이걸 매일매일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자꾸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좀 관찰을 계속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급 구도도 계속해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어제 텔레그램에 밤에 제가 기사 뜨자마자 이렇게 제 텔레그램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게 이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나라 그 증시가 왜 약해졌는지 우리나라 증시가 약해졌다. 그 이유가 뭔가 뭐 이런 걸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MSCI 세계지수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유럽 증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좀 각도가 달라졌죠. 상반기까지는 더 세게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 증시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그리고 수급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별로 주식을 안 사는 그런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좀 재미도 있고 뭐 재미라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또 하나는 요거는 외국인들이 시각이 이런가 보다라고 물론 이제 이것도 의견 낸 거 보면 뭐 외국계 증권사들의 어떤 코멘트인데 성을 보면 그 애널리스트 성이 뭐 무슨 뭐 정씨였나? 하여튼 뭐 우리나라 성인 거 봐서는 이제 완전 외국인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이후에 그 한국 증시의 흐름이 약하다. 첫 번째 요약.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약한 이유를 살펴보니 금리 인상도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속해서 긴축을 하게 된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이 좀 걱정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대출 억제. 이게 이제 연결이 되죠. 사실은 이번하고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닐 텐데 어쨌든 이 기사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받쳤었는데 이제 가계대출 억제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전만 못할 거다. 그게 이제 또 증시가 주춤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글로벌 경기 우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경기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상 증시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시가총 1, 2위 종목이 좀 동력이 약화됐는데 그 이면에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됐고 두 종목이 못 올라간다라면 코스피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좀 비슷하게 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 봐서는. 저 글로벌 경기 우려라는 건 이제 중국 경기 얘기하는 거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비교적 내용상으로는 공감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계속 나빠질 거냐? 결론은 좀 달랐습니다. 전망은. 이제 대선 지나가고 어쩌고 하면 코로나 상황도 좀 그쯤 됐을 때는 지금보다 완만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본격적인 소비가 확 풀리는 거를 우리는 못 봤다. 그 맛을 아직 못 본 거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고 다음에 또 재정이 풀리면서 성장이 되고 증시도 활성화가 될 거다. 그래서 이후엔 다시 뭐 증시가 올라갈 거야.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5번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는 오늘 또 매도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내년부터는 돌아설 거야. 이런 어떤 전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에서는 미리 반영을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리 반영이 돼서 지금부터 반영이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내년도부터 증시가 활성화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라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종목들이 들어와서 먼저 선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이게 살짝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했죠.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뭐 몇 번을 그렇게 했지만 이때나 뭐 이렇게 매수하려는 척은 몇 번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슨 차트로 치면 고점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막 그런 차트가 되어 있잖아요. 추세 하락하는.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요걸 뒤집을 정도로 매수가 들어올 거냐. 이게 이번 달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이번 주에 5일 중에서 3일 이상 매수하면 외국인들의 매수를 들어온 걸로 봐야지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이제 그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지 또 매수 들어올 때 3천억 원 이상의 매수 연거푸 들어오느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지만 어쨌든 매수 자체는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저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요인 중에서 뭐 한국은행 금리 인상 문제 한번 적응하면 되는 거고 글로벌 경기 우려는 이제 코로나 상황 진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라서 그건 이제 조금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고 반도체 가격도 내년도엔 돌아서는 쪽으로 기다리면서 이제 돌리게 되면 증시가 이제 반등을 생각보다 좀 빨리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시각으로 볼 때는 저런 것 때문에 내렸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저런 요인들이 반영이 된 걸로 보는지는 조금 다음 주까지 수급을 보자.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저렇게 돌리면서 순매수 상위 1, 2, 3위 안에 하이닉스 3당장 다 넣는 장으로 바뀌어버리면 시장의 주도주 구도도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흐름,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 또 순매수 들어오는 건 좋지만 지금같이 뭐 서비스 업종이 매수 1위가 되면은 조금 시황상은 좀 부담이 되고 순매수 1위가 주요 수출주로 차지하게 됐을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더 전체적으로 이제 좀 집중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요 구도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